오영규 TV의 또 영주. 김영훈입니다. 아, 오영규 선수 우리 방송에서 다뤘어야 돼. 나 네. 이번 대표팀 활약 너무 좋았어. 또 좀 직관을 해서 가서 봤잖아요. 오영규 선수의 이 다부진 활약 앞에서 코앞에서 봤는데 일단 득점 취소된 게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아쉬웠어. 네, 일단 모든 남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대표팀 네. 데뷔골이 무산되긴 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웠죠.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골 들어갔을 때 현장 분위기 진짜 좋았죠. 그 골 들어갔을 때 제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뒤에 계셨던 팬분이 야 형규야 뽀뽀해줄게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오영규 선수 역시 황희찬 선수 못지않게 남성 팬분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영규 선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뽀뽀를 당할 뻔한 그런 모습이네요. 여하튼 오영규 선수의 활약 진짜 대단했는데 셀틱에서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쵸. 정말 셀틱에서 잘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영규 선수가 셀틱 가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번 경기 로스 카운티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로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하위권 팀이라서 셀틱이 좀 무난하게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조금 셀틱답지 않은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결국은 일단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일단 전반전 추가 시간과 후반전 추가 시간에 각각 득점을 성공하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네, 셀틱이 현재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전력차가 있는 팀을 상대로 좀 고전하긴 했지만은 역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2위 레인저스하고 승점차가 9점으로 유지가 됐더라고요. 네. 이 기세라면은 셀틱이 또 한 번 우승 트로피 하나를 더 추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역시 오영규 선수의 활약이죠. 일단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 후반 29분 후라 시큐교와 교체되면서 경기장에 투입이 됐는데 투입 1분 만에 이제 베르나베이의 컵백 패스를 받으면서 슈팅을 날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맡겼는데 그 이후에도 또 세컨볼을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좀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수비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를 제치고 돌파 후에 오른발로 또 레이저 슛을 한 차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활약상을 봤을 때는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출전 시간이 24분밖에 되지 않지만은 슈팅을 무려 5차례나 했고 네. 유효 슈팅이 2차례나 됐으니까 최전방에서 오영규 선수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오영규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에 셀틱으로 넘어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영규 선수가 역시 이제 유럽 무대, 스코틀랜드 무대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선발보다는 역시 교체로 네. 출전하면서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선발로는 일본인 선수죠. 후루아시라든가 마이다 다이젠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시즌 지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스코틀랜드의 켈트 사히어. 켈트는 여기에라는 매체에서 오영규 선수를 향한 평가를 좀 내렸는데 교체 투입 후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발로 나선 후라시는 잠잠했지만 반면 오영규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오영규는 훌륭한 교체 자원이고 감독이 왜 그를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 한 경기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가장 최근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거는 언론의 보도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영규 선수는 유럽 진출을 꾸준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팀의 조커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영규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바로 선발로 출전시키는 것보다는 적응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선발로 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까지는 슈퍼조커로 활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1월 말 합류 후 11경기 지금 3골을 기록하고 있고 출전 시간은 248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로 따지면 22분 정도 출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또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은 오영규 선수에게 계속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마련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 경기 출전을 좀 시키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출전 시간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느낌이니까 오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경기장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계속해서 좀 오영규 선수를 향한 기대를 좀 품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경기들에서는 계속 오영규 선수를 향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선수에 대한 이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 좀 특히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번 A매치 이후에는 대표팀 경기에서 매우 잘했고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예비 명단에 들면서 대표팀과 함께 했는데 지금은 대표팀에서 한 자리를 완전히 차지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규성과 황의조와 최전방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팀에서 이렇게 어린 선수가 활약을 하면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오영규 입장에서는 셀틱으로 이적해서 셀틱에서도 출전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도 출전 시간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유소년 시절부터 좀 많이 주목받던 기대주였잖아요. 그럼요. 네. 수원 삼성 유스인 메탄고 출신으로 이제 2019년 19세 나이에 프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의 K리그 1 잔류에 큰 역할도 맡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오영규 선수는 일찌감치 상무에 입단하면서 상무에서 실력 발휘를 통해서 수원에 돌아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2021 시즌에는 김천 상무에서 7골이나 넣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수원에서 지난 시즌에 14골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골수가 늘어나면서 해결사 칭호를 들었고 오영규라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팬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월드컵 그리고 이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영규는 정말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거의 다 군 문제가 지금 해결된 그렇죠. 상태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영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2001년생 그리고 프로 5년 차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와 동갑이고 어린제는 그 다음에 프로 레벨에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좀 레벨이 왔다라는 생각이고 그 크리스만 감독도 오영규,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U23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 감독도 오영규, 이강인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기대감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발전 모습 그리고 성장 모습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 예비 선수로 또 같이 갔었잖아요. 이 경험 역시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른 것이 월드컵에서는 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이후에 셀틱으로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는 월드컵 경험도 갖게 됐고 셀틱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지금 뛰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오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운이 좀 따르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대표팀에서 한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난 월드컵 경험을 통해서 좀 본인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다음 월드컵에서는 꼭 등번호를 달고 출전하고 싶다라고 좀 그럼요. 자신의 목표를 또 세우고 있기 네, 때문에 욕심나죠. 네, 계속해서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군필입니다. 네, 유럽 무대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크게 좀 제약을 받고 있는 이 군대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심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2001년생이 빠르게 프로에 데뷔해서 그리고 나서 빠르게 상무 입단하면서 군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상무에서 터지기 시작해서 소속팀에서 또 터지고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이적했다? 이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찌 본다면은 그 상무 입단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면서 네. 그 다음에는 마치 탄탄대로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오영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대표팀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또 황의조 그다음 조규성 선수와는 또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한 명 나타났다. 좀 측면 활용도 가능하고 일단 185cm에 이 특히 오영규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 그다음 공중볼 경험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톱과 투톱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활용도 역시 좀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규 선수는 저돌적이죠. 그리고 네. 오영규 선수가 신장이 작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싸움에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감독의 시야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그렇죠.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는 앞으로 대표팀에서도 출전기회를 많이 잡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속팀으로 넘어와서 셀틱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주포인 후르아시와는 조금 또 다른 유형의 또 공격수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후르아시 같은 경우에는 오영규 선수보다는 좀 키가 작은 대신에 라인 브레이킹이라든지 마무리 능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공격수인데 일단 오영규 선수는 이것보단 공중볼 경합, 몸싸움에도 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다. 네.
그 다음에 또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후라시라든지 마에다가 또 이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준수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오영규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셀틱의 주전으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오윤규 선수가 슈퍼조커로 뛰는 거는 적응력을 높이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오영규 선수가 3골을 넣긴 했지만 말 그대로 파괴력이 폭발한 경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후루아시하고 공식 경기 득점 기록을 좀 비교해 보면 역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후루아시는 결국 뒷공간 침투 이후에 마무리에 좀 특화된 유형이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영규보다 떨어져요. 그렇죠. 결국 골을 넣는데 특화된 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영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돌적이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을 침투하면서 골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시즌은 오영규가 지금처럼 부상 없이 네. 꾸준히 발전한다면 당연히 주전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오영규 선수가 아직 조금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 선수가 지금 못하고 있다, 아쉽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은 오영규 선수가 성장하려면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골 결정력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마무리 능력 분명 갖춘 공격수고 지난 시즌 수원에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초반에 좀 침묵하다가 8월부터 몰아쳤다는 점, 이 부분을 좀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조금 더 일관된 결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좀 미션이 남아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타임 선발에서의 활약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커로서의 활약상은 합격점. 하지만 풀타임일 때는 어떨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규 선수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 풀타임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소화한 시즌이 지난 시즌 정도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영규 선수는 한 시즌을 책임진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는 선발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시즌을 좀 훌륭히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신뢰를 더 많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격수는 골입니다. 네. 폭발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가 한 번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탄력받아서 흐름 타면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멀티골이라든가 해트트릭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 역시 좀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도 매 경기 나설 때마다 짧든 길든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팬분들은 이 모습에 더 기대감을 품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좀 바라보기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드펌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오늘 토요일이죠. 네, 2위 레인저스 올드펌 더비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올드펌에서 한 골 넣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이거 기회다. 네, 이거 기회죠. 요 경기 기회다 오영규. 약간 지금 흐름이라면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후르아시를 조금 더 선발로 기용을 하고 후반전에는 조금 밀리거나 혹은 대등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을 때 오영규 선수를 투입시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 오영규 선수가 경기를 끝내러 왔다 하면서 딱 골을 집어 넣어주면은 또 이 역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감독이 묘수를 하나씩 꺼내거든요. 근데 그 묘수가 오영규를 선발로 쓰는 건 어떤가. 네, 오영규가 워낙에 교체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그리고 후루아시를 교체 출전시킨다면은 후루아시가 뒷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고 패배하면 명장병 걸렸다는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면 이야기가 또 확 달라지니까. 여하튼 올드펌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비이기 때문에요. 이 경기에서 한 골 넣으면 유럽이 오영규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영규 선수에게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오영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오영규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알고 있는 선수 같아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오영규 선수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제가 오영규 선수를 지난 시즌 수원에서부터 계속 보면서 느꼈던 점 하나는 이 선수가 확실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골을 향한 이 집착력도 좀 되게 강한 편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셀틱에서도 이런 부분이 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야, 이거 오영규가 골 넣으면 오영규도 좋지만 윤장현도 좋은 거 아니야? 윤장현도? 네, 뭐 윤장현 캐스터님께서 골 넣으면 또 이 적절한 멘트를 또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아니 윤장현 가만히 보면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등쳐먹는 캐스터 같아요. 손흥민 등쳐먹고 이강인 등쳐먹고 김민재 등쳐먹고 이제는 오영규냐? 네, 양심이 없어.
여튼 오영규 선수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올드펀 더비에서 골 넣어라. 화이팅 화이팅. 골 넣어라. 득점 가자.